더미타임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네, 다음.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책을 읽었는데 쉽게 가자 생각해서 이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장애인이에요. 여기 사진 보시면 장애인이잖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허그라는 책을 읽고 조금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여기 모인 친구들 관점을 바꿔야 된다. 자, 다음 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회사에서 사내 교육이 있었어요. 사내 교육이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했던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사례들을 소개하고 뭐 판례들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주요 내용은 이거였어요.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라. 이제 직장 상사들이 어떤 이제 권위를 이제 남용해서 뭔가를 이제 직원들한테 할 때 그거에 속지 마라.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신고해라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서 이제 뭐 신조어도 좀 배웠어. 이제 뭐 꼰대는 다들 아시고 빤대. 삐딱하게 빤질거리는 그런 세대들. 뭐 쉽게 얘기하면 MZ 세대들 빤대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낀대도 있대. 꼰대와 빤대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낀대.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해서 어디에 붙어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제 각각으로 이제 문제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소개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꼰대와 관련된 부당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하더라.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강연을 듣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는 퀴즈를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네, 첫 번째 애인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어. 이제 뭐 상사가 애인이 있어? 라고 이제 한번 물어봤다. 요거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OX 둘 중에 하나예요. 괴롭힘이 다음 눌러보세요. 40%가 거기 그래도 한 100여 명 모여 있었는데 40%가 오다 라고 했는데 정답은 X였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리고 한 번 물어봤다. 한 번. 근데 만약에 뭐 여러 차례 물어보면서 뭔가 자꾸 뭐 추가적인 뭔가를 원한다 이렇게 좀 한다면은 그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 이제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연차를 냈는데 대체 인력이 있어. 근데도 직장 상사가 동정 씨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만약에 했다. 이거는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회사 가기다. 눌러보시면 60%가 이거는 괴롭힘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강사도 이거는 괴롭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대체 인력이 있는데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연차를 낸 사람은 좀 사전에 인수인계를 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세 번째, 매주 성경 구절을 보내. 이거는 괴롭힘일까요? 아닐까요? 오? 보시면 90%가 이건 O라고 했는데 정답은 X였어요. 괴롭힘이 아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90%가 이거 괴롭힘이에요 했지만 강사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한테 그냥 보낸 거고 이제 친밀감 형성을 위한 거지 뭔가 추가적인 걸 요구하진 않았다. 근데 만약에 뭔가 요구를 한다. 뭔가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그 다음 뭔가 액션을 원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몇 가지 퀴즈들을 내고 이제 종료가 됐어요. 사내 교육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사내 교육이 맞냐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왜 그러냐면은 이 OX 퀴즈가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면서 프레임을 탁 씌우는. 어떻게 씌우냐면은 클릭해보면은 OX 정답과 상관이 없어. 그 모인 참석자들이 손을 들잖아요. 40%, 60%, 90%가 들었어. 그럼 어쨌든 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OX 정답과 상관없이 그냥 하지마 라는 거를 은연중에 이래 무언의 메시지를 딱 갖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렇다 치고, 정답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가운데 거 연차를 냈는데 대체 인력이 있는데도 나오라고 했어. 저는 이 말 자체가 뭐 전후 상황 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상한 교육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상사가 꼰대일 수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 연차를 냈는데도 했다라는 건 팀장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팀장이 모르고 그냥 지 혼자 낸 거 아니야. 야, 대체 인력 있잖아. 다른 팀원들이 해주겠지 하고 그냥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얘는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애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연차를 내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간 사이에 일이 갑자기 뭔가 사건이 터졌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긴급 상황이니까 야, 그래도 나와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저 질문만 보고 나면은 야, 씨 꼰대 상사네. 이렇게 사람들이 딱 프레임이 딱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러면 이제 저 퀴즈 딱 보고 나서 정답이 O야. 그러면 이제 거기 모인 참석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내 연차 내 맘대로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되지. 다른 팀원들이 다 백업 해줄 텐데. 상사가 이제 만약에 못하게 쓴다? 그럼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죠.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다음.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뭐 가스라이팅이 어떤 게 가스라이팅인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해줬어요.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얘기를 해주는데 더 중요한 건 정작 해주지 않더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저는 예전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애들이 한 팀원이 그 팀 자체 애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지들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사람을 정리하고 이렇게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얘네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구나. 이게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교육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신고를 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를 몰고 다니는, 문제가 걔네들은 항상 쫓아다니겠죠. 다음.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개인을 바꿔야 된다. 분별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는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꿔야 된다. 행동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 교육이 좀 더 이제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음. 아까 닉 부이치치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장애를 장애로 보면 안 된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다음.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손발이 갑자기 잘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이 증상을 뭐라고 하냐면, 다음 클릭하면 해표지증. 해표가 그 바다표범이라는 뜻인데 바다표범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손발이 이제 짧거나 또는 결손된 상태로 태어난 그 장애인데, 이거는 유전 질환이래요. 그 내력이 있어야 돼.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그 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 가족,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얘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들을 다 낳았는데 걔네들은 다 장애가 없어. 얘만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해표지증을 갖고 태어났다. 다음. 애가 딱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이제 간호 쪽을 일을 좀 했던 사람이라서 의사가 해표지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기 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아빠가 이렇게 신생아실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애기가 너무 예쁜 거야. 눈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조용히 이제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여보, 내 애가 너무 예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좀 자기네들 충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가정에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닉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그냥 너는 정상 아이들이랑 다 똑같이 놀아야 돼. 그냥 팔다리 그냥 이게 사지가 몇 개 없는 것 뿐이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몇 개 조금 부족한 것 뿐이야. 너는 정상이야.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요. 각인을 시켜요. 근데 이제 네 학교를 가고 이제 친구들이 막 놀리고 하니까 이제 괴롭힘을 받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데 한 8살인가 10살 때인가 그 이후로 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었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욕조에 물 받은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죽어야지 막 이랬다가 떠오르고 막 팔다리 없으니까 떠오르고 동동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얘가 자살 시도한 거 알고도 너 왜 그랬어? 넌 괜찮아. 이렇게 계속 이제 메시지를 주었다. 다음. 근데 이 친구가 한 15살 때쯤에 본인이 얘기해요. 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 뒤에 또 나오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는데 9장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답. 이거는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시려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근데 이제 닉 부이치치가 이거를 딱 보고 그 성경 구절을 딱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을 질문했던 그거에 대한 답이다.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재해석을 하게 돼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네. 이제 저 때가 15살이고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어떤 수련회에 어떤 강사가 왔나 봐요. 이제 그 강사가 자기 얘기를 막 했어. 자기는 이제 매춘부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그 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혼모를 어떤 교사 부부가 도와줬는데 그 교사 부부에게 자기가 입양이 되었대요. 근데 이제 그 교사 부부가 이 강사를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너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처해도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다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과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멘트가 이제 그 닉 부이치치 마음속에 탁 꽂힌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강연가가 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탁 들어간 거예요. 저 강연을 들으면서. 다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뭐 우연한 기회에 자기 얘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걸 계기로 막 주변에서 강연 요청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하면서 이제 막 전 세계로도 가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한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인가 어디 이제 가서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막 뒤에서 웅성웅성 야 니기 왔대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야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강단에 딱 섰어. 발표를 하려고 강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얘기를 번쩍 든 거예요. 보니까 나랑 똑같아. 해표지증이야. 그 꼬마 애기가 19개월짜리 아기인데 똑같은 모습.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닉이 막 그 과거에 자기가 느꼈던 불안감, 뭐 어려움, 힘든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막 사로잡히더래요. 그게.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생각 하나 딱 들더래요. 나는 그때 혼자였는데 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이 있어. 그 도와줄 수 있어. 저 친구를, 저 아기를.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쟤를 진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강연 끝나고 그 가족들 만나서 막 도와주고 자기 휠체어에 아기 앉혀보고 야 조정해봐 하니까 아기가 막 발가락으로 막 조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 근데 이제 그 아기의 엄마가 이제 그 닉을 딱 끌어안으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나는 오늘 우리 아들의 미래를 본 것 같다.
내가 그동안 막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 이런 문제를 줬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는데 오늘 만났다. 내가 오늘 드디어 그 증거를 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닉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네, 다음 다 열어주세요.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우리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계속 피해자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과거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세상을. 나의 모든 과거를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나에게 장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장애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아까 선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과거에 어떤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었다? 다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다. 저 같은 경우 우울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꿈이 없어서 방황했다? 그 사람들을 알려주라고. 과거를 재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살리는 그 도전 속으로 24. 그거 자체가 서밋 타임이다.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내가 해야 될 것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엔돌핀이 머릿속에서 생성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몰입 상태에 딱 빠져들게 되면서 평소에는 우리가 발휘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힘들이 나오게 되고 굉장히 이제 기분이 이제 상승하고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의욕이 그래서 계속 선순환의 구조를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엔돌핀을 맛보고 그럼 내가 더 큰 도전도 할 수 있겠다 점점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뇌 구조가 이 나 같은 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예 시스템을 해놓으셨구나. 최적화된 뇌 구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은 굉장히 쾌락적인 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의 몸이나 이런 뇌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럼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나 같은 후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24시간을 서밋타임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재창조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